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 공세가 이어지고 있죠. 예, 주한 중국 대사관은 어제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한국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했다면서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시죠. 이철 작가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92년도에 한중 수교할 때 당신들이 말한 것을 생각해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하나의 중국, 대만은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 네. 예. 그거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이 대만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서방 국가, 그러니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국가들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심하게?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만큼 예. 강력한 이야기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아, 이 정도도 굉장히 강력했다. 예. 서방 진영에서도. 네네.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까요? 정확히 뭐였었죠? 예. 예,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앞전반부는 이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것이었고요. 예. 후반부는 이제 대만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고 했죠. 아, 북한 문제처럼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 문제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반부가 아니라 그 후반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 예.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시각에서 보면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나 사실은 중국이 타이완 통일할 거다. 이 얘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고 한 것은 타이완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 한다면 아마도 한국도 무력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 쪽 시각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중국 시각에서는 최악의 입장 표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우리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뭐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건드리려 하는 자에 대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건 뭐 북한의 조선중앙 TV에서 나왔던 그런 강력한 워딩이 중국 외교부장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친강으로부터. 네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느끼는 감각과 중국의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감각은 다를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발언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문장이나 단어가. 그리고 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이번에 했던 발언과 똑같이 불장난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문장도요. 예. 근데 당시 미국은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냐라고 지금 항의를 한 거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지나친 그 발언을 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중국에게 항의할 수 있고요. 근데 중국의 일부 시각에서 본다면 아니 미국 대통령도 문제 삼지 않는 발언을 당신들이 문제 삼는단 말이냐. 이제 이런 감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만 더 뭐 혹독하게 중국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중국은 표준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 표준 대답이다. 예, 누가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똑같은 답변을 내놨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뭐 이철 작가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중국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이런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국제 정세나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분석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분, 7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워딩이 나오면 안 되고 그 안 된다는 게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어떤 그 전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철 작가님이. 예.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은 미국에게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확장 억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최대 이슈인 중국 문제, 특히 양안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으로서는 가장 경계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충분한 분석과 대책이 되지 덜 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더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한다든가 중동맹으로 간다든가 또는 대만 사태 시에 개입을 당연시하는 그런 발언이나 발표가 나올까 봐 좀 우려됩니다. 그럼 공동 성명서의 워딩 하나 때문에 관계가 확 틀어지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개입한다는 그런 생각을 중국이 하게 되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이나 한국의 주요 기술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 문구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공동성명서에 담길 문구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당국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겠죠. 네, 그러리다 믿습니다. 특히 예. 민감한 시기니까요. 예.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국이 제재를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중국에게 납품하지 말아라. 그 부족분을 채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미국의 의도는 뭘까요? 그것이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시장 점유율이 한 23% 정도 되는데요. 높구나. 예. 이거를 만일에 일시에 그 공백을 만들어 놓으면 예. 중국 내에서는 단기적으로 메모리 파동 사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걸 만약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96%에 달해서 거의 절대적인 비율이 되거든요. 중국 내에서? 예. 예.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거 우리가 안 가져가고 예. 마이크론 공을 그대로 놔두겠다고 하면 그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땐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적대하는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뭐 PC든 휴대폰이든 관련된 전자제품을 제대로 생산을 못할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영향을 미치겠네요. 중국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에게 한국 정부가 달라고 하는데 납품업체에서 달라고 하는데 납품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거기에 공장도 있는데 그냥 납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관계 외에도요. 예. 저는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한테 판매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좀 그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만일에 한국 정부가 판매를 억제하려 하는데 한국 기업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또는 정부와는 별도로 미정부의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예.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면 그 모양새는 정말 국제적으로 좀 망신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더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는 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한국의 물건을 안 사주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예. 지금도 이미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증거를 낼 수는 없지만 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진일보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나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그때는 한국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판매하는 특히 뭐 희소 광물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요소수 사태만 해도 별거 아닌데도 저희 나라는 참 힘들었으니까 말이죠. 배터리 못 만들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거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회담에서 반도체 관련된 법 뭘 얻어내야 됩니까? 정말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저희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는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는 대체 가능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영역을 가능한 축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파운더리에 한정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수용하되 범용 제품인 메모리 같은 거는 거기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든가 뭐 그런 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TSMC가 만드는 거 위주로 가자. 그렇죠.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것들은 좀 빼는 외교가 필요하다. 예,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TSMC와 같은 파운드를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겠는데 일반 범용 제품인 메모리나 뭐 플래시 피해를 최소화하자. 빼주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 경제 전문가 이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